요번에 봤던 수능 관련된 말씀부터 잠깐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요 재학생 인원보다는 이제 졸업생 쪽의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88,000명 정도 지원을 해서 이제 시험을 봤던 거고, 졸업생이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 88,000명, 9월 모의고사에서 104,000명, 수능에 177,000명으로 이제 졸업생 수는 전년 대비 17,439명, 12.3%포인트 정도 이제 증가했고요. 이제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22학년도, 23학년도 이렇게 두 학년도가 22학년도부터 문이과가 함께 시험 보는 이제 통합 시험. 문이과를 구분해서 치지 않고 통합해서 치는 통합 수능 때문에 문과생 아이들보다 이과생 아이들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점을 같이 하게 되면 문과가 수학을 못하고 이과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자연계 쪽의 채점이 더 유리하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자연계생이지만 문과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경희대 어학계열만 해도 반수 이상이 자연계생 아이들이 프랑스학과, 러시아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어학계열에 전혀 소명의식이 없거든요. 문과 쪽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로지 대학을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욕구만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생이 주저앉고 이과생이 좋아지는 그런 입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과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과생들이 수능 시험장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 현상은 우리 중3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 그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자연계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사탐 인원이 12,000명이 줄어들고 과탐 인원이 3,500명이 늘어나는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요. 전년도 수능에서 미적분 기하를 쳤던 아이들이 50%, 확률과 통계 시험 봤던 아이들이 50%. 그런데 드디어 미적기하, 자연계 아이들이 53.3%로 더 이제 확통을 뛰어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과 쪽에 크게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적분 기하를 치는 하위권 학생들도 문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지 않고 자기가 치는 이과 쪽에서 시험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확통 쪽을 보는 아이들 중에 상위권 아이들이 미적분으로 옮겨서 이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기하 선택자가 50%를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봤던 수능 시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N수생의 비율이 28년 만에 최대치였고 자연계 쪽이 53.3%로 사상 최대치다. 방금 말씀드린 자연계 수험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을 했던 그 누적됐던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수능 시험장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 시험을 보는 현상 때문에, 이 현상은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이제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봤던 수능은 탐구 쪽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 쪽에서 변별력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던 얘기는 킬러 문항을 배제했지만 불수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 수능 시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만 승리한 수능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통령만 승리하고 학생도 화가 나 있고 엄마도 화가 나 있고, 요번엔 이제 특이하게 교사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킬러 문항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걸 킬러 문항이라고 불러야 되냐.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중상난도 문제 많이 증가했고,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수학이 22번 문항이라는 거죠. 이 22번 문항이 상당히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된 건데, 요번 그 수능 시험 전에 봤던 9월 모의고사에서 수학 만점자가 2,500명이 이제 늘어났거든요. 2,500명이 더 많아졌는데, 요번 수능에서도 만약에 수학 만점자가 2,500명 이상이 됐으면 이제 상당히 큰일 날 뻔했는데, 요 문제로 만점자의 숫자를 대폭 삭감을 했는데, 전체 수능 만점자 수가 지금 0명 또는 1명 같습니다. 전과목 만점.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를 다 맞고 영어가 1등급인 거를 만점이라고 하는데, 그 만점자 숫자가 0명 또는 1명. 이게 지금 왜 이게 또는 1명 또는 0명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지원을 해놓은 그 고등학교들에서 만점자가 나왔으면 이미 그 채점을 해서 학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점자가 금방 나오거든요. 고3한테서 만점자가 나오면. 근데 어떤 고등학교도 만점이다라고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종합반. 재수종합반에서 만점자가 나오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보 효과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만점자가 그 메가스터디 기숙학원에서 한 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원에서 난리를 치면서 홍보를 해서 그 다음 달에 재수생이 다 마감됐습니다. 물론 그 재수생들에서는 고득점자가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만점자 있다고 하는 학원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만점자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그 신정동 이 하이CNC 학원에서 만점자가 나왔다. 무슨 이 학원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오늘 못 들어오셨습니다. 예, 이 신정동 하이CNC에 만점자가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점, 근데 이제 또는 한 명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공식적으로 없는 것 같은데, 메가스터디 학원의 그 가채점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시험,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나면,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종로학원에 가채점을 꼭 해서 입력을 해놓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내 표준 점수가 몇 점이고 100분위가 몇 점이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메가스터디에 가채점 입력한 학생 중에 만점자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웃긴 거는 만점 그 가채점 할 때는 자기가 답안지를 보고 거기다 기록해도 돼요. 그래서 그게 허수인지 실수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공식적 집계가 나오고 모레 금요일 날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이제 성적표를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아이가 만점자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명이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쪽의 선택 과목, 그러니까 우리 중3까지는 국어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거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거냐, 그다음에 수학은 미적할 거냐, 확통을 할 거냐, 기하할 거냐, 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선택 과목에서 국어는 언어와 매체가 훨씬 유리한 표준 점수가 나오고, 수학은 자연계 쪽에 미적분이 유리한 표준 점수가 나와서 단 한 번도 확통이 미적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온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화작이 언매보다 더 점수가 높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이과를 가라고 하는 이유가 수능 시험 구조가 자연계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이 대학에 제출하는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미적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상위권 아이들은 화작보다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가 대학에 제출하는 저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오니까. 물론 문법을 너무 못하고 화법과 작문에 완전 자신 있다 그러면 화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거의 문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통을 선택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 때문에 무분리가 엄연히 존재하는 시험이고, 문과생들한테는 이게 불공정한 시험으로 보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이제 뭐 특별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중학교 2학년 입시부터는 이 선택 과목이 없어지는 거죠. 중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어지니까 그 고르는 이제 불편함이 없는 거고, 중3까지는 그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4학년도 25학년도 지금 중요한 이슈가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을 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더 어려워한 것 같고요. 이제 의대 증원 정책이 그러니까 매년 1000명씩 늘리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의사협회랑 이제 대립 때문에 정확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뭐 1번, 2번에 대한 발표는 아무래도 이 N수생의 비율을 늘리는 이런 그 사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학생들 입장에서는 28학년도 대입 개편 요게 이제 발표된 게 상당히 껄끄럽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안 알려주면, 28학년도의 입시에 대해서 안 알려주면
이제 왜 안 알려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알려드리면 재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재수는 절대 안 하겠다. 또 이렇게 반응들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제 특히 1, 2, 3번에 대한 부분 있죠. 1, 2, 3번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재학생보다는 졸업생한테 유리한 정책입니다. 예, 중3 아이들한테 유리한 정책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재수생은 아무래도 이제 정시 쪽에서 이득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 입장은 수시적 측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대학교 입시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졸업생 입장에서는 정시 이런 이분법적으로 양분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의대 증원하는 부분은 이제 여기 있는 서울에 있는 의대 말고 그 외에 이렇게 미니 의대라고 하는 40명 또는 49명으로 돼 있는 의대들을 지금 미니 의대라고 부르는데, 요 40명, 49명을 곱하기 2배를 해주는 안이 가장 강력한 안 같습니다. 지금 현재 40명 내지 49명이 미니 의대를 80명 내지 90명으로 늘리는 그 안이 가장 강력한 안 같은데, 우리한테 좀 불리한 측면은 뭐냐면, 지금 지역사회, 지방 쪽에 많은데 이거를 2배 늘릴 때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 단 여기도 일반 교과, 일반 정시, 일반 종합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권 아이들한테 유리한 거는 이게 조금이라도 늘어나면서 그런 일반 전형이 한 명이라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한테는 좋은 부분으로 작용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지역인재 전형이 이득을 많이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수시정시 이제 재학생 입장에서는 수시정시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사례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이 학생은 이제 일반고를 선택해서 간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을 했습니다. 국영수 과가 1.36, 전체 교과가 1.41 이렇게 이제 성적을 잘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 수시 쪽, 내신 쪽으로 파다 보니까 6월달 모의고사에서는 2등급의 지구과학 3등급 이렇게 이제 나왔고, 9월달에는 1등급, 2등급, 2등급, 그다음에 1등급, 3등급. 그래서 정시 쪽 지금 내신이 1.4, 1.36, 그다음에 이제 요 6월, 9월 모의고사라는 건 재수생이랑 같이 본 모의고사를 말합니다. 고3 때 딱 2번 재수생, 삼수생이랑 시험 보거든요. 그때만 이제 채용을 하게 돼요. 이 아이도 다 그 1등급이 잘 나왔던 학생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1등급이 잘 나왔던 학생인데 재수생이랑 보니까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시험을 보게 될 때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모의고사 등급을 수능 때 나올 등급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전체 1등급을 찍었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나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냥 밥만 잠깐 챙겨주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다 1등급이 나와도 뭐 흥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6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대 하위권, 경희대 중하위권, 동대 중상위권 정도, 이 정도를 정시 때 갈 수 있는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가고 싶은 데는 수의대예요. 수의대. 그래서 수의대를 내신 성적이 잘 나와 있으니까 교과로 든 겁니다. 이제 경북대 수의대 교과, 그다음에 종합전형 하나, 경상대, 전북대, 강원대, 제주대 교과로 이렇게 이제 넣어서 최초 합격자 발표 날, 최초 합격자 발표 날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지고, 이 성적은 이제 이거보다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이 이제 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경상대가 예비 1번, 그다음에 강원대가 예비 3번, 그다음에 경북대가 예비 4번 이렇게 해서 얘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괴로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다 최초 합격하면 그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원서를 잘못 썼나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충원합격 발표를 기다렸는데 여기 경북대학교 종합전형을 빼고는 다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이 교과 전형을 이제 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신이 살아있으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학교가 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강서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에서 내신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시험을 겁나게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이런 교과 성적을 받기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1.08, 1.2, 1.3이 있어요.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은데 있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렇게 내기를 주저합니다. 자기는 의사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1.1, 1.2 나온 아이들은 매우 강력한 의대를 쓰려고 그러고 일반적인 일반고에서는 자기 진로에 맞춰서 이런 성적이 나왔을 때 교과를 쓰면 가장 많이 합격해요. 그런데 성적대가 요거보다는 이제 낮게 나왔을 때는 다시 이제 종합전형으로 이제 바꾸고 그보다 성적이 더 안 좋으면 논술 전형으로 쓰게 되겠죠. 그래서 내신적으로 살아 있으면 이렇게 이제 교과나 종합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많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부러 내신을 잘 따려고 지역을 달리하셨거나 그다음에 이제 내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고등학교를 지금 선택을 해서 들어갈 예정인 학생들은 그 내신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단 그 내신 하다 보면 모의고사 그래도 얘는 버티는 아닙니다. 예. 내신은 아주 잘 받고 그 모의고사가 매우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없거나 약한 대학을 써야 될 일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도 수의대를 지원하는 건데 정시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23학년도 수능에서 여기 이제 점수 계산은 91 더하기 99 나누기 2 더하기 96 더하기 98에서 이쪽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300점 만점에 289점. 지금 부모님들 눈에는 이제 다 1등급에 2등급 하나 이렇게 보이죠.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1등급의 어떤 수준이 다릅니다. 이게 96점까지가 1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100분이 96점까지 상위 4%. 그러니까 수학은 저질 1등급. 제가 표현을 드릴게요. 저질 1등급이고 국어는 중간 1등급. 100, 99, 98, 97, 96. 이 점수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1등급이고 지구과학이 상위권 1등급. 거기다가 영어 1등급에 이제 중하위권 2등급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요 성적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못 먹어도 고를 할 거냐. 그래서 이거든요. 재수를 강행할 거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 학생도 전교과 1.7, 국영수가 1.6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자기 앞에서 예비 번호가 끊겼다. 그래서 수시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제 예비 3번이면 예비 1번, 2번까지만 충원 합격이 되고 자기는 안 됐어야. 그럼 그렇게 떨어진 애한테 뭐 어디에 무슨 전형을 써서 떨어졌니 이렇게 물으면 안 되거든요. 자기 앞에서 떨어졌다 이 말은요. 아까 이 앞에 힌트에서 나와요. 경북대 수의대 종합전형을 써서 떨어진 거예요. 이 종합전형이 잘 안 빠집니다. 얘도 예비 21번 받았는데 얘 때도 아마 3명만 빠지고 다 떨어졌어요. 뒤로. 그래서 뒤에 있는 정시로 든 애도 경북대 종합전형을 쓰고 떨어진 건데,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가군에는 수의대를 쓰지 말고 여기 충북대 수의대, 강원대 수의대를 쓰면 상향 또는 상향포시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 그냥 일반 학과를 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무슨 과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다. 그럼 이제 수의대나 의대 준비했던 애들은 생물학과나 생명공학 이런 데를 쓰기 때문에
여길 쓸래?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서 과를 정할래? 그랬더니 그냥 이걸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고대 자전을 쓰고, 그다음 이제 나군의 전북대 수의대 쓰고, 가군의 이제 제주대 수의대를 써서, 여기 나와 있지만 상향적 소신으로 쓴 거기 때문에 떨어지고, 고대 자전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최초 합격을 하고 고려대에 돈을 내고 몸은 어디가 있냐면 시대인재가 있어요. 네. 재종반에 다 있어요. 그 시대인재 학원에서도 지금 만점자가 0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재수생 학원에서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1학기를 다니고 이제 6월달, 7월달에 재수생 학원에 가게 되면 6월달 모의고사 안 봅니다. 이런 애들. 9월달 모의고사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은 자기가 나온 그 모의고사 점수를 상당히 많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잘 안 만나보고 내가 1등급이다, 2등급. 그러니까 주위에서 1등급 잘 나오다가 수능 때 3등급 나온 애들 소식이 많잖아요. 네,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애들은 자기 좋은 선택을 하려고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들어온 아이들이고, 고3 아이들은 그냥 현상적인, 피상적인 성적만 보고 상상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도 아마 이제 수능 시험 다시 봤을 거예요. 그 수의대 가려고 이제 다시 이제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둘 다 이제 고3 재학생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얘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꽤 잘 나오는 수준의 아이였지만, 이게 통합 수능이다 보니까 원래 이 정도 289점이면 그 의대도 되던 점수였어요. 그런데 자연계 점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수의대도 떨어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시 지원은 아무래도 감성적 판단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내신적 측면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향으로도 찌르고 소신으로도 찌르거든요. 그리고 6번 지원하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엄마 하나 붙겠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떨어지는 대학을 썼는데도 하나 붙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시 쪽은 아무래도 이성적 판단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수시처럼 막 지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수능적 측면을 판단을 하는데,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쓰기 때문에 정말 단 0.1점이라도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되게 짜게 지원을 하는 편이에요. 정시 지원은. 그래서 우리 아이 입장에서, 우리 지금 이제 중3 입장에서 아무래도 수시적인 측면의 생각을 더 많이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점잖게 써놓은 측면이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이제 순수 목동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논술 쪽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육논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술 전형이라는 건 경쟁률이 가장 높고 합격률이 가장 낮은 전형입니다. 단 이렇게 수능 시험이 매우 어려웠을 때에는 수능 최저를 정확하게 맞췄다. 그럴 때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논술 지원한 게 다 헛게 됩니다. 헛거가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교과 전형 아무래도 내신 하셔야 되고, 논술 전형은 논술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수능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논술 전형을 할 때도 반드시 수능에 목숨을 걸어야지, 논술에 목숨을 걸다 보면 논술하고만 배불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학생이랑 상의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24학년도 정시 출발에 이제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3학년도 계속적으로 N수생은 확대가 될 거고, 자연계 쪽이 인문계 교차 지원을 많이 하는데, 지원 장벽이 사라졌다는 거는 이제 커트라인이 낮아졌다는 얘기고요.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한마디로 이제 탐욕적인 욕구,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자연계 중상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문과로 대거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공대라든지 숭실대 공대를 붙을 수 있는 성적이 되면 한양대 문과가 붙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당연한 건 아니지만 한양대로 더 많이 지원을 할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물어봐요. 그 영어영문학과에 계속 다닐 거냐 그러면 저한테 미쳤냐 그래요. 거길 왜 다니냐고. 예. 근데 걔는 제가 문과생 아빠라는 걸 모르고 얘기했겠죠. 제 자식이 다녀야 되는데 그 자식이 들어가는 걸 제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예. 그러고 반수 시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교대 성적이랑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을 때 요거는 이제 23학년도 정시. 경인교대가 1.37대 1, 서울교대가 1.77대 1. 그러면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 서울교대가 서울대학교 네 번째 학과랑 같은 커트라인이었어요. 예, 서울대학교 네 번째 학과. 근데 지금은 건대, 동대보다 더 낮아요. 예, 일반적인 교대가. 서울교대만 놓고 보면 건대, 동대급인데 예, 평균적인 교대를 보면 지금 숭실대에 떨어져도 교대가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교대 성적이 콕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대는 원래 문과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 문과 아이들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아이들로 지원자가 교체가 되고 임용 관련된 부정적 뉴스에 특히 올해는 바로 옆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좋은 사건이 벌어져갖고 더 떨어질 개연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교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아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이 기회다. 예. 예전 같았으면 꿈도 못 꿨을 성적이었는데 예.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예. 약대 쪽이 22학년도부터 학부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약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면 가군의 연고대가 적정 지원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 쓰고 나다군의 약대에 소신 지원하는 그런 아이들 아까 이제 수의됐었던 애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하는데 제가 사례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 있죠? 경희대 어학계열에 정시 등록 결과라는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돈을 내고 현재 다니는 아이들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아이들 얘네들 그 미적기하랑 과탐 요 비율로 예 경희대는 좀 자세히 발표를 해줬어요. 국제학과에 과탐 본 아이들이 61.5%가 현재 다니고 있고 건축학과 인문학적 성향을 가진 건축학과 인문 아이들 11명을 뽑으려고 했더니 멜론 다 이과 애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있죠? 여기가 76% 아이들이 이과생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과생 아빠니까 너무 열이 받아서 도대체 몇 명 다니고 있는지 다 계산해 봤습니다. 65명 중에 40명, 11명 다 먹었고 한의대 13명 중에 10명 여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는 없었어요. 이게 영어 영문학과예요. 예, 글로벌 학과인 줄 알고 이제 막 다 잘못 쓰죠. 그럼 자꾸 이제 이 자식들 그러면 안 되지만 러시아 학과는 또 왜 이렇게 적어요? 예, 전쟁하고 있으니까 안 써요. 예, 저를 비웃으시겠지만 예, 우리나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어학계열을 쓸 때는 저 나라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외대 아프리카 학부 쓰자고 그러면 엄청 싫어해요. 자기 딸 아프리카 가냐고. 절대 안 간다. 무역회사를 엄청 빨리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쓰려고. 그러니까 예, 이런 데는 잘 안 쓰는 거죠. 부정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다른 데는 예, 반수 이상을 써서 자연계 애들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했던 애는 이런 아이인데 여기 중위권 1등급을 받고 96점까지인데 95점은 뭐냐면 동점자가 많아서 이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 1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입니다. 이게 거꾸로 나왔으면 상위권 자연계를 쓰면 되는데 수학을 잘 못 보니까 문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경제 경영을 써도 붙었을 텐데 얘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뭐 충원 합격 뭐 불안해서 못 기다리니까 최초 합격 그럼 고대 행정 써라. 최초 합격 거의 상당히 잘 될 것 같다. 그리고 나구는
자연계를 쓰면 어떻겠냐, 성대공학계열. 근데 얘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당연히 성대공학계열에 붙어도 돈은 여기다 낼 거예요. 고대 행정에. 그러니까 학벌지상주의로 가겠다 이거죠. 예, 성대 자연계를 붙어도 고대를 등록을 하겠다. 그럼 뭐 여기 쓸 필요 없이 그냥 좀 더 좋은 과 써라. 성대 글로벌 경영. 그럼 다구는 제주대 약대 이렇게 썼는데 이제 결과는 최초 합격, 노인 불합격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연세대 고려대는 1학기에 휴학이 안 되고 서울대랑 카이스트는 1학기 휴학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 여기 서울대 뭐 1학기 때부터 안 나와도 된다. 그래서 다른 애들 또 들어온다. 근데 이제 연세대 고려대는 애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예, 그래서 1학기는 뭐 몸은 안 나와도 된다. 돈은 내야 된다. 네, 이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여기다 돈을 내고 아마 이제 저쪽에 가서 공부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수학은 더 떨어지고 영어는 1등급 버텼고 국어는 2등급. 이제 탐구가 3등급이라서 예, 83.5 더하기 66 더하기 93에서 300점 만점에 242.5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군의 숙명여대 제일 하위권 학과, 그러니까 나쁜 학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호도 때문에 여기가 조금 낮고, 그 다음에 나군의 숭실대 영어영문, 가군의 숭실대 사회복지를 써서 숙대는 예비 12번 받고 6번까지만 충원합격이 됐으니까 얘는 예비 6번으로 이제 탈락을 한 거고요. 나군은 숭실대 영어영문 90번 받고 예비 13번으로 탈락을 했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140번 받고 95번까지만 붙고 얘는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얘한테 했던 얘기는 숭실대 이게 2개 써서 2개 다 붙더라도 하나만 가야 되니까 여기 교대는 다 나군에 있어요. 전주교대를 한번 써보면 어떠냐. 그런데 이제 엄마랑 상의하다가 안 썼어요. 근데 제가 억울해서 한번 환산을 해봤더니 전주교대식으로 이 점수를 넣으면 770.64. 전주교대에서 발표한 80%것, 그러니까 10명 중에 8등 성적이 738점. 그러니까 얘가 썼으면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대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구나. 지금 숭실대를 떨어졌는데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국대 정도를 붙을 수 있으면 일반적인 지방교대는 다 붙는 거예요. 서울교대는 못 붙지만. 그래서 뭐 이건 선택적인 문제죠. 뭐 자기는 현재 다니는 그 과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교대는 싫어서 안 썼는데, 제가 이제 억울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2학년도에 약대 처음 생겼을 때 여기도 지금 수학이 낮고 국어가 높은, 그 다음에 이 학생은 영어까지 2등급이죠. 그러니까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이쪽 동네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쪽도 연세대를 좀 더 선호하니까 아이들이 연대 중위권 학과를 쓰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좀 상위권 학과,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쓰겠다. 그래서 고려대 기계공학부를 쓰고 약대를 쓰는데 이제 이렇게 수도권 약대를 썼으면 했죠 당연히. 근데 쓰면 거의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원광대학대, 우석대학대, 영남대학대 요 중에 골라라 그랬더니 수도권 아이들은 다 지방 약대 의대를 거리로 쓰잖아요. 뭐 학교 크기 전망 이런 거 없이 그냥 빨리 도착하는데 SRT 계산하더니 원광대가 제일 빨리 도착한다 그래서 원광대학대 쓰고, 또 다구는 특이하게 엄마는 같이 살기 싫다고 제주대학대 썼어요. 그래서 얘 상담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얘는 얘 뜻 따로 얘기하고 엄마는 엄마 따로 얘기하고 막 그랬고. 근데 결과는 고려대는 이제 최초 합격이 되고, 당연히. 그다음 이제 원광대학대가 예비 19번, 제주대학대가 예비 83번이 됐습니다.
여기 제주대 되게 높아요. 네. 원희룡 생각하시면 돼요. 원희룡이 전국 수석한 사람이거든요. 서울대법대 들어갈 때. 네. 제주도에는 목동의 정시형 고등학교보다 그 2배로 더 많습니다. 그 제주도의 정시형 고등학교. 정시 파이터. 왜냐면 섬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정시를 파요. 뭐 내신이 되는 애들은 내신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스파하고 고려대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충원합격 발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원합격 공식적 발표는 1차부터 5차 충원합격까지 발표를 해줬는데 이때까지도 안 됐습니다. 다행히 이 앞에 18명이 빠져나가서 5차 때 예비 1번이 되고, 근데 이때도 떨어지는 애들 많아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없으면 그냥 불합격이니까. 다행히 6차 때 전화 받고 합격했습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문 닫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갔다. 그게 이제 자기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치 않게 원광대 약대 커트라인을 알게 됩니다. 이게 22학년도 원광대 약대 커트라인 성적인데, 뭐 이 성적 안다고 해서 뭐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버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한테 뭐 다른 애들 점수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특히 네 점수를 알려주면 안 된다. 네가 제일 낫다. 알려주면 원광대 망신이니까 알려주지 마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문 닫고 들어가면 애들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진짜 엄마랑 같이 살겠대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이제 이렇게 커트라인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애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편식적 수능 성적이라고 써놨는데,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교시, 3교시, 4교시에 이제 첫 번째 과목, 여기 잘 보고, 양 사이드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못 본 거다. 평소보다. 제가 얘한테, 야, 너는 되게 그 멘탈 관리가 강한 것 같다. 1교시 국어를, 얘 입장에서 망했는데, 이게 수학이 하나 틀린 100분이 100점이에요. 작년에 수학이 어렵고 국어가 쉬웠거든요. 멘탈 관리 잘한다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더 웃깁니다. 자기 1교시 국어를 저렇게 못 본 줄 몰랐대요. 자기 잘 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절대 채점을 하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채점을 해갖고 자기가 많이 틀렸다는 걸 알았으면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1교시가 끝나고 뛰쳐나가는 애들이 좀 늙은 애들이 있어요. 고3 애들 수능 시험 보고 오면, 오빠 1교시에 약간 늙은 형이 나갔어, 이런 얘기를 해요. 고3은 떨려서 못 나가요. 처음 시험장에 가봤기 때문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자유롭게 나와도 됩니다. 근데 나와도 되는데, 재수생은 자기가 이 시험이 텄는지 안 텄는지 알거든요. 바로 나가버리면서 사무소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채점을 하면 안 되죠, 절대. 잘 봤다라고 그냥 착각하고 시험 보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은데, 얘도 이제 착각하고 시험을 봤는데 요렇게 써놨는데, 근데 또 약대 지원이에요. 요렇게 성적이 나오면 딱 2군데서 부르면 돼, 약대가. 하나는 목포대학, 근데 여기 안정이라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 다음에 나군의 대가대학대, 대구가톨릭대학대에서 부르는데, 이게 정시의 조합이 좀 달라서 그런데, 많은 상위권 학교들은 이제 그냥 268, 99 더하기 75 나누기 2 더하기 100 더하기 81, 이렇게 해서 268로 계산을 하는데, 목포대학대는 이게 하나가 안 들어가고, 국어 하나가 안 들어가고, 탐구도 하나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계산이죠. 그래서 목포대학대 점수가 100 더하기 영어 1등이니까 100 더하기 99, 300점 만점에 299점으로 수석이 아니라 차석을 들어요. 수석이 안 돼요. 수석은 누구냐? 이거 100점 받은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대학때 장학금으로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대가대학 때는 9번 들어가고 여기 하나가 안 들어가요. 친구가. 그래서 300점 만점에 280점으로 최초 합격. 예. 그렇다고 집에 가서 오늘 애한테 국어 하지 마, 탐구 하나 하지 마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니까 얘는 목포대 약대는 안정이지만 고대 기계공학부는 상향 수신인 거예요. 다른 애가 그냥 비등비등하게 점수가 나왔으면 뭐 적정 소신이 될 수도 있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구조의 합격이 이제 발생을 한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적 측면은 문과 쪽이 하여튼 비상이다. 그런데 문과는 수능체제 충족이 확실하면 소신 지원의 가능성이 생긴 거고, 이과는 인기학과의 경우에 수능 최저를 자연계가 더 잘 맞추니까 수능 최저 잘 맞추는 풀이 커지면 내신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최저를 못 맞추니까 문과가 수능 최저 맞추는 인원이 줄어드니까 그 내신 커트라인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다 합격률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 특히 요 전형 고려대학교 학업우수정 여기가 이제 수능 최저 4개의 과목 합쳐서 8등급이거든요. 4합 8. 이과도 4과목 8등급, 문과도 4합 8인데 영도고에서 요 전형을 많이 떨어져요. 이제 제 친구들도 4합 8이면 2등급 4개 아니냐, 그게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고1 땐 나와요. 고3 수능 때 나오냐 안 나오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수능 준비랑 반드시 같이 해야 되고, 의학 계열 쪽은 수능 최저 충족에 유리해져서 합격자 평균이 자꾸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례 하나 또 내신 관련돼서 이제 이 아이도 6월달 모의고사가 235. 아까 이제 사례로 보여드린 애 점수보다 이제 툭 내려가죠. 근데 내신은 1.8, 1.7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약대, 얘도 이제 약대를 가고 싶어 했던 애인데 쓰면은 수능 최저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약대를 원하는데 이제 경기대 중위권이에요. 정시로 쓰면 그 점수가. 이런 아이도 세고 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연세대 교과 전형을 쓰고 고려대 교과 전형을 써라. 대신 요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위험한 거다 이거죠. 세 과목 교과 전형은 세 과목 합쳐서 7등급. 아까 얘기한 종합 전형 고려대 종합 전형은 4합 8등급. 네 과목 합쳐서 8등급. 그러니까 지금 3 더하기 3 더하기 2 8등급이니까 7등급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세뇌 시켜서 보냈죠. 밥도 먹지 말고 자도 말고 수능만 해야 된다. 그러다 죽으면 순직 처리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죽는 애는 없잖아요. 죽도록 공부해도. 그래서 세뇌 시켜서 보내서 다행히 3합 7이 나왔어요. 3합 7이 이쪽에서는 안 나오고 이제 3등급, 2등급, 2등급에서 3합 7이 나왔는데 여기 3합 7이 나와서 예비 10번 받고 2차 충원 합격되고, 중앙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예비 2번 받고 2차 충원 합격됐고, 그 다음에 제가 얘한테 신신당부했던 게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쓰지 마라. 니네 학교에서는 성균관대 종합전형 붙은 애들이 1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다.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성균관대 종합전형은 우리 애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성균관대를 매우 짝사랑하기 때문에 성균관대를 항상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차별한 학교가 어디냐? 그냥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동의 일반고. 특별히 더 사랑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매우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울권에서도 공격적인 설명을 했어요. 성균관대. 계열적 합성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계공학과를 쓸 건데 기계 관련된 활동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일반고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미쳐갖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일반고 많이 뽑는다, 계열 적합성 보지 않는다라고 했지 너 뽑는다라고 안 했는데 막 성대가 날 뽑겠대 막 이러면서 흥분해서 와요. 그리고 원서를 쓰고 떨어집니다. 고등학교를 차별해서 그래요. 근데 명동외고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린 당신들을 사랑해 그래요. 엄청나게 배신적인 언급이죠.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종합전형에서 매우 나쁜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성균관대가 저를 찾아올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씹어 제끼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차별하지 않는 대학이 있어요. 그게 더 높은 대학이 있어요. 고려대입니다. 고려대학교는 근데 뭘 보냐? 아까 말씀드린 4합 8대입니다. 수능 최저를 봐요. 성균관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뽑고 싶은 애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저가 없는, 우리 애 때문에 최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일반 전형에도 최저가 없는데, 그 과고생을 뽑아야 되니까 최저를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는 차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3월에 학교 총회라면, 선생님이 싫어도 좀 가서 우리 고등학교 입학 실적을 좀 듣고 오셔야 돼요. 나눠주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찍을 수 있게 해주는 학교도 있고, 애들 개별 상담을 해야만 알려주는 학교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알려주면 그때 이제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는 이거 다 서용고 이제 확인하시는데 성균관대가 몇 명인지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성균관대가 뭐 3명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강서보다 그러면 정시 3명입니다. 정시 3명. 수시 3명이 확률 대단히 낮고, 우리 학교 일반고인데 3명이다 그러면 이제 정시냐 수시냐를 물어보시고, 수시 3명이다 그러면 교과냐 종합이냐를 물어보시거든요. 예. 교과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신이 되면 집어넣으면 돼요. 내신이 되면. 그런데 종합에서 거의 항상 0명이었다. 그럼 우리도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안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가 성대 종합등이 잘 붙는 학교면 지원하시고 안 붙는 학교면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원서를 아끼기 위해서. 근데 얘도 쓰지 말라고 하는데 구태여 써서 그냥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는 1단계가 통과됐는데 이제 면접을 안 보러 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특목고, 여기서는 이 학생은 6월 모의고사가 283.5점에서 서강대 하위권, 성여대 하위권, 요 정도로 정시에서 그래도 쓸 수 있는 아이라서 제가 고려대 학업우 수형이 차별하지 않는 거고요. 고려대 계열 적합은 그 계열에 적합한 활동을 많이 했냐? 누가 그 계열에 적합한 활동을 많이 했을까요? 특목 자사고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일반고를 여기다 되도록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고려대도 차별하고 싶으니까 대놓고 차별하는 전형을 따로 만든 거고, 그래서 자사 특목이 좀 많이 붙고, 고려대 학업우 수용은 이 아이 때는 4합 7이었고 이제 4합 8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학생이 사회학과 철학과를 실제로 쓴 거는 고려대 철학과를 계열적 합평으로 쓰고 고대 국제학부를 학업우 수용으로 써서 수능 최저가 나와서 두 개가 다 붙었어요. 그런데 얘네 학교에 썼던 같은 학과 학업우 수용으로 4합 7이 안 나온 애들 다 떨어지고, 얘는 자기가 많이 떨고 있어서 다른 애들이 쓰지 않는 과를 써라. 좀 우회 지원할 수 있게 제가 얘기를 해서 양쪽이 같이 붙었습니다. 이 학교. 그 다음에 이런 학교는 성균관대를 많이 뽑으니까 써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대 2개, 성균관대 하나 이렇게 이제 붙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수시적 측면에서는 요 내신적 측면을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데, 저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 애가 문과인데 과학을 꼭 해야 되냐? 그리고 기술과정, 제2 외국어까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냐? 이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목표하는 대학이 여기 나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시립대, 상명대, 충남대면 전교과 성적이 반영됩니다.
전체 교과. 그러니까 요거는 S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대학. 스카이, 서성, 시립, 상명. 요 S대학들이 전교과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랑 과학이 문과, 이과 다 들어가는 대학이 건대, 광우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대, 중대, 한양대, 한양대, 이과. 여기는 문과도 과학이 들어가고 이과도 사회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과는 사회까지만 들어가고 이과는 과학까지만 들어가는 데가 경희대, 국민대, 단대, 동대, 서울과기대, 세종대, 문과, 이과, 성실대, 인천대, 인하대, 외대, 홍익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국영수과는 대체적으로 1등급, 2등급 대인데 사회가 막 5등급이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쪽 쓰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술과정, 다른 건 뭐 1, 2등급인데 기술과정이 막 5등급, 7등급이다 그러면 전교과 들어가는데 쓰기가 좀 불편한 거죠. 예, 불편하다. 반드시 떨어진다가 아니라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 성적 환산 이런 거 안 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시험만 참여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성적 평균 내는 거는 애들이 잘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저 성적 입력을 어디가라는 데이 포탈 사이트에다가 해놓으시면 전교과 얼마인지, 국영수 사과 얼마인지, 국영수 사 얼마인지, 국영수 과 얼마인지 다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지금 하실 필요, 그러니까 메모만 해놓으시고 1학년 1학기 성적 나오면 그때 입력하시면 돼요.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면 그때 입력하시면 되고, 공식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냥 지금 생각나니까 편법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빡센 고등학교 특목자사 이제 여기를 갔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완전 편법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쩔 수 없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뭐 국제고를 가서 또 뭐 외고를 가서 시험을 봤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성적이 나왔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성적이 나왔을 때는 중간고사까지만 보고 끄집어내는 게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일반으로 가길 바라는데 아이는 특목자사 끝까지 가길 원하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보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원하니까.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갔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성적이 나왔다. 그럼 이제 왜 중간고사까지만 보고 나오는 게 좋냐면, 그냥 정시로 돌리겠다 그러면 그냥 있으라고 하세요. 정시로 돌리겠다 그러면. 그래서 수시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내신을 이용해서 중간고사까지만 보고 나오면 옮겨간 학교에 기말고사를 못 합쳐요. 같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고에 7.8등급에 45점, 28점, 32점을 금옥여고에 98점, 82점, 45점이랑 합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의 평균과 표준편차랑 이쪽에 옮겨간 평균과 표준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합산이 안 돼요. 그러면 옮겨간 고등학교의 기말고사로 환산해서 적용을 합니다. 네. 뭐 대단히 도움을 드리는 게 조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모르고 있던 걸 아실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사실. 네. 근데 만약에라도 중간고사를 보고 집안에 대판 싸움이 벌어지면, 예, 그렇게 옮기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아이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엄마랑 아빠만 알고 계시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제 사건이 그렇게 하고 목표하는 대학이 이렇게 이제 점수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신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단위가 입에 더 익으니까 단위수 곱하기 등급, 단위수 곱하기 등급해서 전체 단위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니까 사실 다 알고 계신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실 때 일주일에 많이 든 과목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같은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내신 계산하면 1.43, 1.57로 달라요. 이거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이건 천지 차이의 성적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단위수 낮은 걸 잘 보고 단위수 높은 거를 못 봤을 때 성적이 더 내려가고, 단위수 높은 거를 잘 보고 단위수 낮은 거를 못 봤을 때는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더 많이 든 시간, 과목을 더 열심히 해라. 이거죠. 내일 국어랑 과학을 시험 보면 국어 쪽에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이제 얘기해, 합리적인 얘기.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고. 그래서 이거를, 이거 이제 간단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자신이 없으면, 여기에 넣으시면 자동 계산해줘요. 자동 계산해주니까, 그리고 여기에 각 대학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아,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걸, 유튜브가 다 부모님들 내려놓고 있어요. 혹시 유튜브에 제가 나와도 제 거 보지 마세요.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표가 나와, 전국 그 모집 요강에도 나와 있는 거 보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핵심 권장 과목을 필수적으로 좀 해라 하고 들어와라. 고등학교 때 권장 과목은 하고 들어오면 더 좋다. 그럼 문과는 없어요. 그냥 아무 짓이나 하고 들어와도 다 용서하겠다 이거. 근데 자연계는 수학과학 때문에 이렇게 수리과학과 통계학과는 기하까지 좀 다 하고 들어와라. 물리학과는 물추 미적기하, 천문학은 지하원 미적기하.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은 학과 이름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이. 그 다음에 공과대학에 여기 화학생물공학부 있죠. 여기 화학생물이 아니라 물리학부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미적기하. 그러니까 화생공을 전공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화학생물이 주가 되는 과가 아니라 물리가 주가 되는 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대 쪽을 준비하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농대로 바꾸죠. 농생명으로. 그럼 식품동생명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는 화투생투를 필수로 좀 그 학생부에 이걸 이수한 흔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경지역 시스템,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는 미적기하. 그럼 같은 농대인데 왜 화투생투고 미적기하냐면 조경지역이랑 바시소라고 그러거든요. 바이오 시스템 소재는 수학 기반 학과고요. 이 두 개 학과는 과학 기반 학과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거고, 밑에 이제 수의대가 생초를 필수로 좀 하고 들어와라. 약대는 화원생업 필수로 하고 들어와라. 의대는 생원을 필수로 하고 들어오고, 시대는 이제 필수적으로 하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한 사항이거든요. 지원을 할 때 하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제한 사항이 없으니까 시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할 개연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교과랑 비교과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성적을 안 보는 게 아니니까 내신과 비교과 다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교과도 보고, 국영수학과도 보고, 그다음 뭐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수학, 물리,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목을 모두 확인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는 이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랑 유사한 동아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다, 우선은. 그런데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 관련된 동아리가 다 차서 자기 영자신문 동아리에 갔다. 그래서 영자신문 동아리 막 회방을 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영자신문단에서 물리 관련 기사를 자꾸 쓰면 돼요. 그런 식으로 내용적인 활동을 하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관련 있는 동아리를 들어가서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무슨 활동을 왜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은 대부분 단체 활동만 써줘요. 네. 뭐 경복궁에 갔다. 그래서 애국심을 함양했다. 그럼 기계공학과랑 크게 상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적인 부분이랑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좀 포함되게 1학년 학생들 보면 그냥 좀 그냥 평범해요, 사실.
특히 목동 지역의 학생부는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동과 대치동이 종합전형에서 크게 이득을 못 봐요. 네. 차라리 그 외곽 지역의 쪽이 좀 더 이쪽을 중심 지역을 한다면 외곽 지역이 더 학생부가 잘 나온다. 네. 목동 지역 학생부는 정말 그냥 평범한 학생이다. 네. 자사고도 매우 평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특은 학습 태도 위주보다는 과목적 능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체적 내용. 그러니까 미적분 세특에 뭐 교사랑 눈을 잘 마주친다, 분필을 잘 갖다 놓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미적분 어떻게 풀어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쓰여지는 게 중요하고, 근데 요거를 꼭 좀 학생부가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보고서 기록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형식이 딱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러이러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함이라고. 이 따옴표의 내용이 이제 그 학과적인 부분이랑 잘 맞는다든지 자기가 학습한 부분이랑 잘 이러이러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함. 네, 저 주제의 내용이 따옴표로 딱 마킹이 돼 있어야 돼요. 주제의 내용이 따옴표로 딱 마킹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쓴 보고서의 내용이 동아리 활동에 들어가도 좋고, 진로 활동에 들어가도 좋고, 세특에 들어가도 좋고, 이 세 군데 다 빠졌으면 종합 의견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네 군데에 다 똑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 이러이러한 주제의 보고서 작성함. 이렇게 좀 내용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러울 거예요. 네, 고급스럽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1번 교과 전형, 2번 종합 전형, 비교과를 챙겨서 지원을 하게 되면 경쟁률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전형에 지원을 할 확률이 높은데, 내신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또는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내가 목표한 대로 못 쓰게 되면 이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 합격률이 낮은 3, 4, 5등급 아이들한테 신분 세탁 수단이에요. 그래서 자연계 쪽은 논술만 준비하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능이랑 같이 학습을 해줘야 되고,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대 성균관대 1번이 이제 동일한 형식의 논술이니까 대학별로 좀 묶어서 준비하는 게 좋고, 근데 중3 때는 이게 논술에 너무 이제 매몰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아무래도 2학년이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좀 생길 건데, 자연계는 수능 수학을 풀 수 없으면 논술도 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능 수학이 먼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험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3월 달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중학교 범위에서 아이들이 자꾸 개겨요. 성적이 낮아도 이거 중학교 거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이제 등급이 낮으니까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보지 마시고 100분위로 점수 확인을 좀 해주시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들한테 뺏기시면 안 돼요. 이 수능 성적표는 시험을 보고 나서 20일 후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이들은 깜찍한 거짓말을 해요. 고등학교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학교에서 보관해, 이런 깜찍한 거짓말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절대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노는 학교들을 가보면 모의고사 성적표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 밑에서 버리고 가요. 보면 다 7, 8, 9등급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표 뺏기지 말고, 여기 많은 부분을 알려주거든요. 등수까지 알려주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다 이렇게 등급만 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96.1등급은 그냥 곧 2등급 될 1등급. 그러니까 이런 아이 데리고 외식을 나가시면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첫째 문단, 둘째 문단, 셋째 단락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에 등급을 보시면 안 되고
전국 100분의 1 보셔라. 그래서 이게 96점까지가 1등급, 89점까지가 2등급, 77점까지가 3등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학급 석차, 이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얘 뭐 엄마랑 아빠랑 야 너 반에서 국어 1등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국 모의고사기 때문에 예, 전국 100분이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고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 지금 이 아이는 국어를 다 여기 OX가 맞고 틀린 겁니다. 이게 다 맞고 26번만 틀렸기 때문에 26이라고 하나만 적혀 있는 거고, 많이 틀리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예. 근데 45번까지 다 틀리면 45라고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일부 번호만 나오거든요. 많이 틀리면 일부 번호만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깔끔하게 틀려 있기 때문에 28, 29,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번호가 뭐 32, 4, 26, 13, 19 이렇게 번호가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그게 왜 뒤죽박죽으로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정답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정답률이 A부터 E까지 되어 있는데 요 A가 정답률이 80% 이상이고요. E가 2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B는 60에서 80, 예, C는 40에서 60.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번호 순서는 정답률이 높은 것부터 적어줘요. 예, 정답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를 정해준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애들이 많이 맞은 거를 빨리 항암 치료하라 이 소리예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번호가 뒤죽박죽 나오는 거는 정답률이 이렇게 높은 A, B. 그러니까 되게 성적은 잘 나오는데 A나 B를 틀렸다. 그럼 이제 오랜만에 깔끔하게 통타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영어 같은 경우에 17번까지가 특기평가예요. 그 문제 많은 특기평가 17번까지 특기평가 다 맞고, 이 아이가 틀린 거는 32번. 여기 이제 영어 31, 32, 33, 34가 빈칸 추론이 있어요. 좀 어렵다고 하는 빈칸 추론. 고개를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어적으로 빈칸 추론을 열심히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도 이렇게 나오고.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전국 100분위가 요거는 여기에 100분이랑 좀 다른 게 국어 수학 상대평가. 예, 상대평가로 본 시험에 97.49니까 97.5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상위 2.5%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100에서 요걸 빼면 상위 몇 %다? 상위 2.5% 곱하기 요거 하시면 돼요. 응시자수. 그럼 등수가 나와요. 예, 상위 2.5 곱하기 27만 1000명 하면 6,800 몇 등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27만 몇 등 중에 몇 명 중에 6,800등. 그러니까 의치 하늘 못 가고 연세대 고려대를 갈 수 있는 성적입니다. 예, 얘네들이 그대로 정시에 이제 시험 봤다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는 그냥 등급보라고 이렇게 해준 시험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한지, 그 다음에 전국에서 몇 등인지, 그 다음에 뭘 틀리고 뭘 맞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데 다 뭐만 보시냐면 여기만 봐. 지금 교육청이 건의하는 거. 이렇게 복잡하게 성적표를 만들지 마라. 엄마들 안 본다. 여기만 찢어서 출력을 해라. 그러면 그냥 보고 싶은 건 보고 중요한 건 안 보니까 엄마들이. 근데 여기만 보지 말고 딴 데를 봐야 돼요. 성적표에서. 저기가 제일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애는 수시에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된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 수시에 수능 최저만 맞춘다 그러면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성적 자체를 좀 올리고 이래야 된다 그러면 이 성적표 다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성적표가 이제 저렇게 나오면 수능 성적표가 딱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만. 아까 뭐 OX 그게 안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표준 점수는 요 4개의 표준 점수를 다 더하시면 돼요. 국어 표점, 수학 표점, 한국 표점, 표점. 그래서 다 더하면 409점이 나오는 거고 100분위로 계산할 때는 한국어가 2개니까 2개 100분위의 평균 더하기 수학 100분위 더하기 국어 100분위에서 300점 만점에 294. 그러니까 지금 5, 1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수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정시에서는 300점 만점에 294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고로 이제 23학 22학년도 성적표인데 학통에서 살아남았고 경제 사회문화로 이제 97점을 받은 거거든요. 얘는 정시를 썼어요. 그 수시 정시에서 서울대를 안 쓰고 그 원광대 치대를 써서 붙었거든요. 아, 원광대 치대가 문과를 4명 뽑습니다. 그 4명 중에 최초 합격을 했거든요. 중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문과가 이제 점수가 이제 눌려서 나오긴 해도 이렇게 버틴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수시를 위한 길도 되고 정시를 위한 길도 되는데 그거는 요약 훈련, 문법적 지식 요걸 좀 방학 때 좀 열심히 좀 하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영어는 제발 단어 좀 외우라고. 특히 외고나 국제고에 들어가는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중3까지 끝내고 고등학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영어. 핵심어 요약 연습,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빨리 이제 한 바퀴를 좀 돌리라고 해주시고 수학 같은 경우는 계산력 강화 훈련을 뭐 고3 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답 노트가 필요하면 그 수학 선생님한테 오답 노트 어떻게 쓰냐 그것까지 물어봐서 쓰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많이 나가고 중간고사를 못 보면 학원에 불 지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학기 정확하게 선행을 나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사회 쪽은 어려운 문제는 다 이건 자료에서 나오니까 목표 그래프 해석하는 연습을 그때도 좀 하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리 학원에서 이제 고3 때는 수시 정식 컨설팅 하고 1학년 때도 하고 싶다 그러면 진단 컨설팅 뭐 내신 성적이랑 모의고사 성적표가 하나씩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이제 제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내일부터 성적표 나오는 정식 컨설팅 기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도움 될 만한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내일, 모레 이제 다 끝인데 이렇게 이제 시험이 쉬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학교 여기를 이제 지금 생각을 해서 가게 됐다. 그러면 내신이 좀 탑을 찍어야 됩니다. 내신 탑을 찍어서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요걸 조금 더 유심히 그 전형을 잘 좀 하셔야 되는데 요때 괴로운 게 수능이에요. 요쪽 학교에 가게 되면 내신 하면서 살기 때문에 수능 공부가 좀 많이 약해집니다. 그때는 종합전형을 수능 최저 없거나 약한 대학 요쪽을 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적 측면의 학교 있죠. 시험이 어려운 학교, 내신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학교에 가서는 내신이 버티면 수시에서 종합전형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대학이 어디냐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종합전형 수능 최저 있거나 강한 대학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여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고려대 같은 경우에 4과목 합쳐서 8등급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성적대가 3점대 중후반까지 나와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더 떨어지거나 눈높이가 너무 높거나
수능이 너무 잘 나온다 그러면 정시 플러스 논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원수 접수 마감 기간이 이제 내일 모레긴 한데 네, 뭐 수정까지는 할 수는 있다고 이제 하긴 하는데 뭐 학교에다 분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수정은 안 하실 텐데 안 하실 텐데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여기다 대입해보고 여기다 대입해본 다음에 고등학교 걱정은 이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어딜 가든 후회하거든요. 이게 어딜 가든 후회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여자애랑 신목 가기는 다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 결정이 돼 있는, 그냥 엄마가 괴로운 거예요. 아빠가.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